빨라진 둔촌주공 입주. 네. 뉴스 많이 나왔어요, 이거. 네, 지금 올림픽 파크 프레임 요즘 뭐 실거주 의무 폐지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핫하죠. 그렇죠. 네. 원래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한 11,000가구 정도가 지금 됐을 거거든요. 11,000가구 정도. 네. 그런데 이 둔촌주공이 11월 달에 땡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공사업단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보면서 입주일을 1.5개월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원래는 25년 1월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얘네가 이제 물량들이 나오니까 한 12,000가구 물량들이 나오니까 내년에 한 23,000가구 말까지 해서 23,000가구 입주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를 못 넘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상당히 좀 핫하게 저희 채널에서 맞습니다. 뜨거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안 넘어가니까 둔촌주공 분양권 거래는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 네. 최근 2달 새 서울 아파트 분양 거래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예, 그래서 서울 부동산 정보관장에 따르면 11일 분양권 거래 건수가 4.5건에 불과했다. 올해 초 13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전매 제한은 완화됐는데, 근데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풀리면서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분양가 올해 14% 올랐습니다. 이야. 지금 이제 올해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17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네. 수도권 지역은 한 300만 원 정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30만 원 정도가 지금 올랐습니다. 네. 전국의 토지 가격은 낮겠죠. 그다음에 전국보다는 수도권의 토지 가격이 비싸겠죠. 네. 그다음에 서울의 토지 가격이 제일 비싸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토지에 대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전국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얘기하신 층간소음 규제. 네. 당장 이제 내년에 뭐 시행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게 전기를 덜 사용하면서 그 효율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건축비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년에는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특히 이 PF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분양가는 내년에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즉, 여러분이 단순하게 알고 계시는 뭐 원자재, 인건비 이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관리를 더 많이 신경을 쓰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규제를 하니까는 건축비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분양가 14% 상승했는데 최근에 이제 공사비 상승 관련 지표들을 보면 세멘 같은 경우는 21년 6월 톤당 7만 5천 원대에서 지금 11월 톤당 11만 원대. 네. 예, 그러니까 대략 한 80%가 올랐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가 뭐냐면요. 15년도에 건설 공사비 지수를 1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21년도까지 118이었어요. 2015년도에 평당 100만 원에 지었으면 2011년도에 평당 118만 원에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 그런데 2년 사이에 152로 올라버린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는 6년 동안 겨우 이제 평당 18만 원, 그냥 평당 18만 원 올랐다라고 치면 네. 지금 2년 사이에 평당 34만 원에 올라버린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거죠. 네. 그렇죠? 단기간에. 예, 그래서 서울에 지금 이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보면 2023년 11월말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허그에서 조사한 겁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네. 3,003제곱미터당 3,414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작년 동월 대비해서 14%가 올랐다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원가가 높아진다는 거는 분양가를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를 되게 높여야 되는데 그럼 분양가가 높더라도 입지가 좋으면은 그래도 청약률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량리 롯데캐슬 하유리체가 청량리 7, 9억인가 그럴 거예요. 6월인가 7월 달에 분양한 지역인데 네. 요때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42대 1. 예, 일부 타입 경쟁률은 320대 1. 이야, 치열했네요. 네, 근데 이때가 아마 금액대가요. 아마 3천만 원, 3,600인가 500인가 나왔을 거예요. 오, 그런데 그 이후에 용답동에서 했던 게 거의 평당 4천만 원 선입니다. 네. 얼마 전에 했었죠. 12월 초에. 그러니까는 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이 분양시장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양시장도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에 따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럼 즉 뭐냐? 자, 우리가 입지에 따른 양극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도 입지가 좋으면은 사요. 네, 경쟁률이 괜찮습니다. 네. 근데 분양가가 높은데 입지가 안 좋아? 안 삽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도 재개발이나 아니면 뭐 정비사업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도 우리가 분양가를 올려도 청약률이 나올 수 있는 지역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분양가는 지금이 좀 낮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전매 제한이라던가 추천제 물량 등 청약 규제도 완화를 하면서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네. 예,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택지 공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물량 거기서도 일반 물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조합원 거 빼고 임대 물량 빼고 하면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공급이 이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도 이제 입지가 괜찮은 지역은 충분히 지금 소화가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청약 시장에도 좀 이제 냉기가 좀 돌 수 있는 게 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집값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지고 있다. 네. 현재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다. 그렇죠? 네. 숙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집값 하락세는 언제까지? 내년 1분기하고 2분기까지가 이제 집값이 좀 하락을 할 거다. 저는 네. 이제 내년 저도 1, 4분기까지 저도 예상을 하거든요. 네. 1, 4분기까지.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 가격 전망은 지금 보시면, 자, 1에서 3% 상승이다 36%. 네, 그 다음에 3에서 5% 상승이다 32%. 그 다음에 5% 이상이다 28%. 하락은 한 4%밖에 없네요. 그러니까는 내년 아파트 전세 가격은 뭐 96%가 이제 상승을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이냐 하락이냐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아주 비슷해요. 네. 네. 상승 44, 하락 44, 보합 22. 지금 하락보다는 좀 상승에 좀 무게 좀 더 많은데 아마 누구는 이제 1분기, 2분기만 보고 하락한다고 하셨을 수도 있고 1년 전체를 보면 그래도 상승하지 않을까 전망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까지 하락한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내년 1, 4분기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제 금리 인하도 지금 예정돼 있고요. 네.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이제 정책 모기지론도 내년 초에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거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 9억 이하짜리 나오면서 저가 지역 많이 돌아가면서 네. 거기서 거래가 되면서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그 이상 되는 아파트를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9억 이하짜리가 나오면서 그게 낙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 요인.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입주 물량이 이제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월세 시장이 지금 또 뭐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빌라 사시는 분들도 소형 아파트 쪽으로 많이 이제 가시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는 특히나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DSR 적용을 안 받잖아요. 네.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은 지금 전세 가격은 내년에도 상당히 좀 강세를 띌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강남하고 이제 비강남 지역에 양극화가 더 심해니까 가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 서울 내에서도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원래 22년도 2, 4분기 때 13만 3천까지 갔던 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시 또 이제 격차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회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올해 시장 자체가 상고하죠. 그러니까는 강남 상고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많이 됐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좀 회복이 더디게 되거나 지금도 떨어진 지역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2017년도 같은 경우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강남 상고하고 용산 같은 경우가 먼저 올랐어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의 가장 끝 지역들, 뭐 노도광이나 이런 지역들은 언제부터 올랐냐면 우리가 이제 옮기라는 게 이제 퍼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온기라는 게 퍼지는 시간, 이게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네. 우리가 2017년도에 먼저 선도 지역이 먼저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졌던 지역들은 2018년 말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냥 거의 뭐 한 2년의 시차가 존재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올해는 워낙 다이나믹하게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저가 지역들이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가기 전에 살짝 네. 시장이 식어버린 거네요. 네. 자, 우리가 강남 3구하고 비강남, 강남 3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22억 9,700, 그 다음에 비강남 아파트 평균 아파트 가격은 10억 1,456만 원.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자금 여유가 많은, 이제 상대적으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우리가 주담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죠. 15억 이상 대출 금지가 됐었으니까. 네. 그래서 현금 보유율이 좀 높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저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연끌을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액은 적지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높겠죠. 생애 예, 첫 그러다 주택이신 보니까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매물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했죠. 매물들이. 최서진님, 오피스텔 미래는 어떨까요? 예. 우리 수페리어님, 오피스텔 끝났어요. 아파트가 없을 때 대리 기능으로 전세 오른 건데 오피스텔은 엄연히 월세 수익 물건입니다. 전세는 거의 불가능. 오늘 아주 댓글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텔 시장이 20년도, 21년도에 상당히 뜨거웠죠. 근데 우리가 20년도, 21년도를 보면 그 당시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가장 심했던 시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시장을 워낙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 시장 쪽으로 해서 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의 대체제로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봤던 건데, 지금 주택시장이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 지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죠. 예,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많이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이 올라야, 즉 월세가 올라야 매매가가 오르는 구조거든요. 네.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은 사실 지금도 아파트의 대체, 뭐 주택의 대체대로 보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시장 자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가 올라줘야 매매가가 오르는 구조인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좀 앞으로 나올 물량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뭐 주택수 제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은 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